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차트 안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예? 이거 뭐 이거 빠졌다가 반등 또 나왔다가 비슷하겠다. 이게 여기까지 좋았어. 여기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이잖아요. 계속 내려갑니다. 미끄럼틀 반등 나왔는데 폭포수가 돼버렸어요. 어제 빠졌던 게 4%인데 최근에 보면은 24년도 들어오고 나서 코인들 개별적으로 보니까 최악이에요. 그 최악이라는 게 시장이 나빠졌다가 아니고 하락폭이 깊어져서 최악의 포지션으로 보여지긴 하더라.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어제도 막 10%씩 빠지고 이랬잖아요. 아침에. 희망이 있을까? 또 여기서 더 빠지면 또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누가 제일 중요하죠? 대장들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착오가 있으면 안 돼요. 자, 23년도 조정받았었던 시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조정대를 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자리하고 똑같아요. 이때 당시 지지선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도 지지선 추세 다 무너졌어요. 지표도 전체적으로 하방을 알리고 있고 장기 이평선, 중장기까지 다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 와서도 지지선이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박스권이라 그러죠. 여기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차례 깨고 나서 시장이 우상향으로 올라간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 지금도 보게 되면은 여기 자리, 8천만 원 자리가 비트코인이 지켜줘야 될 박스로 얘기하자면 전체 박스 하단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8천만 원이. 자, 그러면 여기 장중에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부수면 방금 전에 봤었던 23년도 조정 시기와 동일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제 4% 빠졌죠. 그죠? 이거 보면은 오늘 마이너스, 이날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4%였고요. 얘도 마이너스 4%. 그럼 요 지금 덩어리만 봤을 때는 8%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한테 좀 타격을 주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알트는 빼고 비트를 좀 먼저 볼게요. 비트가 너무 불안정해지면 알트코인들이 더 빠질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비트가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공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8250에 스탑되기를 원했어요. 제가 원했던 자리는. 근데 지금 8100, 한 뭐 60 정도, 70 정도에서 스탑이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현재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은 저점 완전 과열 구간이에요. 완전 과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기존에는 하락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반등 포지션이 높게 나타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요거 밀리고 나서 이 공간이 반등이 나와야 될 위치가 현재로서 어떻게 더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4% 빠졌지만 내 코인은 10%가 빠졌거든. 그래서 요거를 반영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현재 일단 우리가 따로 봐야 되는 거는 비트가 어떤 상태인지, 알트코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개별로 놓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는 결국엔 어떻게 비트코인 단기, 중기 포지션이 저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여기 빠졌었던 횡보 자리 있죠. 이 공간보다 현재 여기가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많이 높아요. 요거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포지션이니까 중기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중기 포지션 상에서도 지금 조정 자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하락이 끝나는 자리로 좀 보여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준다면 얼마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 공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8,800에서 9,000까지의 어떤 공간을 두고 반등 나올 공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 나올 공간은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때도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누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군데가 하락 누적으로 인해서
반등폭이 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알트코인으로 대입시키면 좀 견디기 힘든 위치인 거고, 비트코인으로 보자면 이제 많이 빠진 것만큼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살아났을 때 위치고,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이제 8천만 원이 여기 박스권 하다니면서 지지선이다라고 했는데 별로 이제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가 부서져서 깨진다 그러면 다시 8천만 원을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예요. 지금 비트코인만 딱 봤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다고 하는 건 어떻게?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4%가 빠졌잖아요. 그죠? 똑같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격대가 지금 440만 원 정도에 와 있는데, 결국 얘도 어제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6%가 빠졌어요. 그럼 6% 빠지면서 나타났던 증상은 뭐다? 바닥에 대한 포지션.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무너진다고 했을 때 다시 8천만 원 회복 가능성이 높고, 무너지지 않아도 지금 자리에서 반등 가능성, 회복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 딱 위치예요, 위치가. 자리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는, 자, 그러면 알트코인을 좀 몇 개 볼게요. 왜냐면 어제 이제 뭐 대형 높았던, 시가총 높았던 애들도 많이 빠졌어요. 뭐 칠리즈도 보면은 이게 이제 100원짜리에서 다시 10원짜리가 됐거든요. 얘 보면은 장중에 10% 하락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만 벌써 오늘까지 했을 때 17%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높은 애가 이 정도 됐으면 낮은 애들은 볼 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오도 11%, 평균적으로 다 10%대 받았어요. 온톨로지 가스도 10%, 평균 다 10%대예요. 10%에서 10% 초반 정도 그렇게 많이 눌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될 게, 아니 이것도 하락이 많이 돼서 그냥 급반등 나오고, 이때처럼 급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변수가 있냐면, 우리 이번에 뭘 보자고 그랬죠? 이더리움을 보자고 그랬어요. 얘를 7월 달 들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이 되었습니다. 하락이 많이 됐어요. 비트코인보다 2% 더 빠졌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중기선, 장기선을 다 깬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얘도 지금 형태가 어떻게? 완전히 100%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상승이 자꾸 높다 그러고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러고 이 얘기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번에도 영상에서 조금 봤지만, 과거 자료를 보게 되면 항상 밑을 깨고 내려갔을 때, 여기 지점 때 어떻게 됐어요? 하락이 제일 심했을 때 시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찍고 나서 시장이 돌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흐름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흐름은 변동이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도 흐름 변동은 없는데 시장만 빠졌다가 얘가 올라가 주면서 같이 급등이 된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 주기를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공간만 보게 되면 동그라미 나오고 급등, 반등, 이 반등 시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현재 자리하고 동일해요. 대신에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도 이제 상승 간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상승 간다고 했는데 더 빠져. 자, 요렇게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갭 차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어제 코인들이 10% 과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엄청나게 뭐가 깨져서 변동이 생겼으면 위험한 건데, 지금은 어떻게 그 상황이 아직 최종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 자리, 아까 비트코인을 얘기했던 공간을 8천만 원 자리로 혹시라도 붕괴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무슨 자리다? 8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급반등 자리로 봐야 되는 게 현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버티실 분들은 버티겠지만 이 내용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부분을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이때뿐만이 아니고 20년도, 19년도로 가서 놓고 보더라도 동일한 위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바닥이었지만 현재는 상단에서 과거의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라는 게 생겨버려요. 그게 언제 생겼냐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23년도였죠. 자, 이때 빠지고 나서 하락되고 나서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한 번 더 밀렸어요. 거의 영혼이 날아갈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마이너스 90%는 기본적으로 찍었어요. 마이너스 90에서 95%가 거의 평균이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냥 갑자기 돌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항상 있었는데 그 공간으로만 따져서 놓고 보면 9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90% 이상이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90% 이상이겠다. 이건 아닌데 같은 위치에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락이 돼서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는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막 댓글에 최근 이번 주 댓글이 난리 났죠. 방송 접어라. 그 다음에 말 반대로 한다. 근데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 영상 보세요. 옛날에 최악이었던 자리. 그때도 항상 상승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욕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심 상태가 최악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팩트죠. 이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시장이 갑자기 반전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코인이 빠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에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두고 방향을 잡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 좀 힘 좀 더 내셔서 방향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7월이 될 수 있다는 거, 7월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